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퇴원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다고 주치의가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승용차를 타고 병원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퇴원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11월 3일 대선 때문에 무작정 퇴원부터 하려는 것 아니냐, 이 같은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인근 월터 리드 군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입니다. It's important to note the president's been fever-free for over 24 hours. We remain cautiously optimistic, but he's doing great. 퇴원 일정도 언급했습니다. And if he continues to look and feel as well as he does today, our hope is that we can plan for a discharge as early as tomorrow to the White House where he can continue his treatment course. 전날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백악관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부장관은 대통령의 유고는 없을 거라며 펜스 부통령이 권한을 넘겨받을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비난이 계속 나옵니다. Of the utmost importance for the White House to provide you, the American people, with information, accurate information, factual information about the president's condition. 이번 소식이 전해진 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 10%포인트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갈 길 바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복귀할지가 선거의 새로운 변수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지명식이 슈퍼 전파 행사로 지목되고 있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서로 바짝 붙어서 진행된 이날 행사의 참석자 중에서 지금까지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신임 대법관 지명식은 현지 시간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가 연단 위에 섰고 150여 명의 참석자가 촘촘히 놓인 의자를 채웠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사에 앞서 코로나19 신속검사를 받았는데 백악관은 여기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참석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악수를 하거나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실내에서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줄줄이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 2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이날 새벽 확진 소식을 알렸고 켈리앤 코네이 전 백악관 선임 고문과 베럿 지명자가 졸업한 노터데임 대학의 존 젠킨스 총장, 그리고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와 마이크 리 상원 의원이 같은 날 확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사를 취재한 백악관 출입기자 1명을 더해 이 행사에서만 8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현지 언론들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걸 감안할 때 추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며 백악관의 잘못된 위기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죠. 11월 3일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7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연기되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차를 타고 병원 밖으로 잠깐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나눴다고 해요. 이르면 내일이라도 퇴원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대통령 주치의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코로나19 감염이 상당히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북미 간의 어떤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복구되는 계기가 미국 대선 이전에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의 고위 외교 관료들이 전부 워싱턴에 다녀오면서 외교를 활발하게 펼쳤죠.
최정건 외교부 차관, 젊은 외교부 차관이죠. 미국에 가서 활발하게 그 종전선언이나 여러 가지 한미 관계 현안을 논의하고 왔고, 김현정 청와대 그 안보실 차장도 또 외교를 펼쳤고, 그리고 이도훈 한반도 평화본부장도 최근에 다녀와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뭔가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왔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오면 뭔가 대북 메시지를 전향적인 걸 줘서, 아니면 뭐 판문점에 가서 김여정을 만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연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국무장관이 그 권력 계승 서열 4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 그다음에 하원의장, 그다음에 국무장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도 쿼드라고 해서 미국의 중요한 우방들, 일본, 호주, 인도의 외교장관하고 사자회담을 일본에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연기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10월 달에 다시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직 완전히 물 건너간 건 아닌데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왕쾌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왕쾌돼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김정은의 바람은 트럼프가 재선되길 바라는 거고, 요번에 그 전문을 보낸 게 자기한테는 정상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기회였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굉장히 민첩합니다. 북한의 외교가 민첩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하루 만에 보냈는데, 보내고 요번에는 뉴욕 채널을 통해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는 트럼프와의 신뢰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미국의 그 국내 정치적인 그 행보가 국무장관 새로 지명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하고 외교를 하려면. 근데 청문회 하는데 한 4, 5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는 북미 대화는 바이든이 되면 사실상 있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은 또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거 다 재검토했듯이 바이든은 또 트럼프가 했던 것도 다 재검토하겠죠. 그러면 또 시간이 지체되고, 또 바이든의 성격이 굉장히 실무 중심형이기 때문에 위험한 정상회담 통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바텀업 방식을 한다. 그 얘기는 북미 대화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지금 급하잖아요. 북한 경제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되기를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곧바로 북미 대화를 시작하고 뭐 적극적으로 협상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하세요? 가능성은 바이든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큰데, 그렇다고 뭐 자동적으로 트럼프가 뭐 기다렸다는 듯이 한반도 현안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정을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딱 그 입장을 정해놓은 게, 이제는 제재 완화를 기대하고 비핵화를 하고 그것이 의제가 아니라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북미 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도 뛰겠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보여야 되는데, 과연 재선이 된다고 해서 바로 그 북한에 대해서 그런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나올 것이냐. 그래야 이제 뭐가 되는데, 그럴 정도로 북한 문제가 그렇게 화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선이 돼도 바이든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북미 관계가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뭐 한 달 뒤나 12월이나 뭐 한 달 정도는 더 지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주 한국 방문은 취소가 됐고, 이달 안에 뭐 이르면 또 다시 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때 종전선언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되고 북한과 얘기가 되고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트럼프가 이제 확진이 된 게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돼버렸고요.
폼페이오가 와서 뭔가 하려면 종전선언이나 그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또 아니면 뭐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뭔가 그 화해 제스처를 북한에 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 대선 직전에 10월 말에 다시 네. 온다면 대선 직전에 서프라이즈도 없는데 그러니까 북미 고위급 회담도 없는데 우호적인 제스처를 그냥 써버릴까? 저는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나 뭔가 그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미 관계를 전격적으로 트럼프가 재개할 때 그때 그거부터 이제 치고 나오지 10월 달에 와서 대선 전에 그거를 터뜨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0월 달에 이벤트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네. 네. 오는 10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조 바이든 후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노동당 창건 이래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김정은이 그 트럼프 대통령 쾌유를 바라는 전문을 보낸 위로 전문 보낸 거 자체가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7월 달에 김여정 부부장이 대미 전략에 대해서 기본을 딱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게 그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가 잘 됐는데 그 DVD를 그 좀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도 큰 말썽을 일으키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될 때까지 우리가 큰 도발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7월에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대륙간 탄도탄이나 뭐 SLBM이나 핵실험이나 이런 큰 거는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단지 이제 북한의 국내 사정이 너무나 어렵고 주민들도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있어서 뭔가 자기들 공화국이 뭔가 그 위용을 갖췄다는 거 보여주는 무슨 그 열병식의 약간의 무기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정도는 열병식에서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열병식에서 보여주는 건 하지만 실제로 발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자, 김여정 제1부부장의 최근 움직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네. 역할의 변화가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문제하고 대미 문제를 김여정 부부장에게 사실상 뭐 위임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2달 동안 어떤 전문가는 근신이라 그러고 어떤 전문가는 또 더 북미 관계에 물밑대화를 하기 위해서 안 나타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단 나타났는데 네. 대남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김여정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굉장히 악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행보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공무원 피살 사건 이걸로 인해서 여기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지금 한 거 이상으로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거 자체의 저 본질이 남북 관계가 잘 되고 북핵 문제가 진전이 있으면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이렇게 살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다시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근본으로 작용했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자신이 북중 국경에 접근하는 동물과 사람 다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건 남북 국경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기가 지시가 내린 거에 순응해서 일선 군인이 남한의 공무원을 살해했는데 이걸 처벌할 수는 없죠. 자기 지시를 이행했다라고 처벌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 지시가 조금 무모했나? 이렇게 하고 우리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까지 했잖아요. 여기서 북한이 더 나가려면 북한이 지금 얘기한 통전부의 설명이 진실이면은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 군의 정보가 훨씬 더 맞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면 할수록 북한은 또 그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 데다 거짓말까지 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여기서 또 북한이 나가긴 쉽지 않을 것이다. 단지 자기들이 추가로 조사했다라고 하는 거를 남한에 지금 나오는 첩보들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걸 종합해서
틈새를 이용해서 뭔가 또 발표를 하거나 뭔가의 추가적인 성의를 보이거나 아니면 해군 사령관 정도를 그냥 전직 발령 같은 걸 해가지고 뭔가 성의를 더 보일 수는 있어도 공동 현지 조사나 네. 그 병사를 가서 신문하게 하고 이런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시신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진실 규명에는 박왕자씨 살해 사건 때도 안 했고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 주는 게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를 아마 물밑 그 라인 같은 걸 통해서 이 정도로 넘어간다면 남북 관계 개선할 용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모면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연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